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제 고급 수학은 이제 거기 나왔듯이 일단 첫 번째가 그 공간 벡터를 이용한 도형이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공간 벡터를 하면서 좀 그 이전에 벡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고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이라는 걸 넣은 애들은 되게 처음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행렬과 여기는 이제 1차 변화. 예전에는 고등 교과에 다 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개정되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온대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그래프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혹시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을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행렬하고 얘네들이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있었었어요. 지금 이제 사라진 거고. 그러고 나면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오늘 요거를 조금 빠르게 하면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요만큼이 그 12회 중에 한 5번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에 캘큘러스를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갈 거고. 방학하는 동안에 수업하면은 그 이전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 그러면 수업 3시간만 바짝 딱 할 겁니다. 3시간만 딱 하고 따로 우리 원래는 항상 4시간씩 하던 거였는데 그러네요. 그동안은 너무 그동안 그냥 4시간 수업이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앞에 벡터의 성분과 내적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내용을 넣어놓긴 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모형의 방정식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훑듯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평면 벡터는 큰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벡터를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거의 기억나고 벡터는 거의 까먹었을 텐데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벡터의 특징, 벡터의 연산. 일단은 덧셈. 두 벡터의 연산을 평행사변형법이나 아니면 삼각법을 이용해서 덧셈하는 거. 그 다음에 뺄셈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외부의 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거. 되게 기억이 날란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5b-5a냐 5a-5b냐가 헷갈리면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5b잖아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내적 가기 전에 실수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수배. 자, A 벡터가 B 벡터의 실수배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왔어. 그래. 일찍 와야 되지. 벡터 많이 기억나? 오늘의 주제는 공간 벡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벡터에서의 실수배는 얘랑 동치 조건이 뭐냐라는 거야. 두 벡터가 평행한다.
왜 기억나? 그래. 요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공간에서 직선, 평면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벡터끼리 평행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걔네들 사이에서도 평행하다라는 개념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실수네. 요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점핑하는 게 바로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 A 내적 B. 이거 어떻게 정의해? A, B, 그쵸, 코사인 세타. 이게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평면이든 공간이든 똑같아요. 평면 벡터든 공간 벡터든 연산하는 방법 자체는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거꾸로 코사인 세타, 즉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위치 벡터, 즉 A 벡터가 x1, y1, z1 이거는요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원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x1, y1, z1 이렇게 되는 이러한 벡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벡터는 x2, y2, z2일 때 둘의 내적을 이 좌표로 표기하는 거는 어찌 되는가? 평면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했단 말이야. 1학년 2학기 때. 근데 요건 기억날까? 자, 괜찮아. 저희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자, 두 벡터의 내적, 이게 벡터의 내적의 정의예요. 정의고, 두 벡터를 내적한다라는 거는 기하적인 의미로는 하나의 벡터를 요 또 다른 벡터의 정사형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정사형을 시켜서 이게 세타다 보니까 요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요 값이죠. 물론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진 값이에요. 얘는 아직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값을 가진 거에다가 얘의 절대값을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나오다 보니 내적의 최대 최소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얘를 정사형 시켰을 때 요 값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은석이도 표정이 미묘한 게 오랜만에 벡터하니까 하는 것도 모르겠다. 아, 이거는 알죠. 그래, 이거는 알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역시 이 공부가 어려워요. 하긴 벌써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딱 1년 됐죠. 자, 그러니까 공간 벡터에서 뭐 어차피 숫자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거니까 평면 벡터에서 이 내적이 어떠한 값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내적이거든요. 자, A 내적 B를 이제 자, 그러면 혹시 벡터의 크기는 알 수 있을까? 벡터의 크기는? 알죠, 그쵸? 벡터의 크기 루트 x1의 제곱 y1의 제곱 루트 x2의 제곱 y2의 제곱 거기에다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건데요.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x2, y2, x1, y1 그 다음에 여기가 0, 0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제1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얘는 이렇게 쓸 필요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 이 j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죠. 이제는 이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c제곱이 얘를 의미하죠.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에 자 보세요.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빼기 그런데 얘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다 날라가고 남는 게 얘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간 벡터에서도 이때 A 내적 B를 하겠다라고 하면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이게 몇주 부분인 거예요? 응? 지금 그냥 몇 쪽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찾는다라 그러면은 12페이지 정도? 12페이지. 네. 거기 가보면은 벡터의 내적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얼마만큼 되어 있을지 모르니 그래서 평면 벡터 쪽은 거의 손도 안 댈 거예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만큼 그때 그래서 오늘 목표는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뒤에 그 공간 도형의 방정식에 관련된 과제를 해와서 다음 시간에 궁금한 걸 해결하는 그게 목표예요. 진짜 반짝거리겠네요. 어떻게 다 스케줄은 타이트해? 네? 아 스케줄은 좀 어떻게 타이트하셔? 루즈한데요. 그지? 쌤, 응? 수능수학 응. 인강 추천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건 내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거는 선택하기 되게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1등 딱 찍고 들어가면 되지. 현우진? 아니 그 현우진이면 현우진이고 오히려 거기에는 나한테 맞는 스타일 그런 게 딱히 있을까 싶어요. 그렇긴 해요. 응. 그래서 더더욱 인강이라는 거는 1등과 2등 사이의 차가 엄청난 거예요. 나눠먹는 게 아니라 현강은 자리가 없어서라도 딴 선생님 거 듣지. 인강은 그런 게 아니니까. 내적이 조금 기억이 나실란 거 모르네요. 아마 평면 내적 맞아. 그랬던 거. 그래. 그래서 내적의 연산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거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적이 0인 경우가 어떤 의미야 이번엔? 두 벡터가 어떻다? 도형적으로 봤을 때? 수직이요. 그쵸. 그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두 벡터가 실수배가 되면 두 벡터 사이는 평행관계다. 였다
그러면 이거는 수직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포인트로 둘 부분은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게 엄청 많이 쓰여요. 자, 그래도 우리가 공간 벡터 내적이라는 거를 조금은 해봐야겠죠? 거기 13번으로 쭉 넘어갈게요. 앞에는 약간 형식적으로 있는 거니까. 자, 13번 AI 내적 EH. 여기 나와 있는 이 둘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근데 쪽인지 14페이지. 13번. AI, EH. 이거 학교 컴퓨터에서 공간 도형이? 이거 학교 컴퓨터 아니었어요? 아니야. 학교에서는 공간 벡터를 쓸 수가 없죠. 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평면 벡터를 배우니까. 이거는 뭐 쓰는 거예요? 공간 벡터. 지금 AI라는 벡터를 AC 벡터 더하기 CI 벡터로 잡을 거예요. 그럼 EH라는 벡터는 EB 더하기 BH로 잡을 거야.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 AC랑 B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벡터를 내정을 해줄 텐데 얘네 둘이 하면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I와 BE 같은 경우도 서로 수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 또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AC랑 BH도 결국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고요. 그리고 CI랑 BH도 이번에는 평행이죠. 따라서 유일하게 남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내적 결과물인 3 곱하기 3 정답은 누가 되는 평범한 문제입니다. 이해될까? 번에 XY 평면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 Y, 0 이게 전부 P의 좌표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A하고 B의 좌표가 1, 3, 3 B가 3, 마일 4 이렇게 되면 PA 벡터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OA-OP예요. 즉 A 좌표에서 P의 좌표를 빼는 겁니다. 1-X, 3-Y, 3 마찬가지로 PB는 5B-OP 얘는 B에서 P를 빼니까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4 그럼 둘이 내작하면 X, Y 각각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둘이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둘이 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따라서
x-2의 제곱 y-1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최소값은 7. 간단한. 그래서 너희들이 오래간만에 하는 거고 많이 잊었다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문제 전반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나는 이 벡터의 내적을 할 때 요것들을 꼭 이제 시키는 건데, 15번 A와 B가 아까 크기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내적 B는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 3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문제에서 2A-3B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자. 아, 이거 어떻게 구했지? 근데 네. 라디안으로 안 돼요. 저기 상황에서 라디안. 왜? 갑자기 각도 보니까. 어색했어? 네. 아, 막 이게 3분의 2파 이래야 되는데? 네. 이제부터 라디안 썼다. 내적에서 이거는 꼭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뭔가? 크기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2A-3B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면 잽싸게 제곱을 써주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내적으로 바꾼 뒤 하나하나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줘야겠죠. 이거와 같이. 그럼 위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에 넣어주기만 해요. 마이너스 12. 아, 12. 4 곱하기 4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3 9 곱하기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86 52니까 134. 따라서 루트 134. 근데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표현할 때좀 뭐지? 짝대기 두 개. 써줘야 돼요. 좀 뭐라 하지? 이거? 네. 이거? 네네. 그거 뭐라 하지? 절대값. 아니 절대값 씌워야 돼요. 왜 씌워야 돼요? 왜 씌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얘가 됐느냐를 생각해봐. 이거 곱하기 코사인 자기 자신과의 각도는 뭐예요? 0이죠. 여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동생이 그 카톡을 보내가지고 봤더니 지나가다가 내 사진을 찍었어. 갑자기요? 난 9시 수업이어가지고 1교시 끝나고 잠시 창가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비록 믹스 커피긴 했지만. 네. 너무 여유롭겠다. 창문 이 정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보는 거. 그
참을 수 없었대. 그렇게 해서 힘들게 아침 수업 왔더니 퇴근됐대. 네. 아니 그게 문자가 미리 오지 않아? 근데 보니까 제가 가게 신청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약간 사이가 안 돼가지고 신청이 안 되나 봐요. 엄마도 저희 엄마도 했다고 했는데. 뭘요? 응? 뭘요? 아니 그러니까 수업 이제는 신청을 하는데 이제 동석이가 맞아. 어머니들이 또 깜빡하시기도 하고. 아이고. 그럼 다른 영어 수업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글쎄요. 뭐지? 계속 들었어가지고 좀 쫄르려고. 선생님 이름이 뭐야? 이상원이었나? 남자야? 네. 영어? 영어. 영어를 여기 해? 아니 저기 옆에 너는 영어 안 해도 되잖아. 와. 갑자기? 인천 학생이랑 친하다고 뭐라고. 아 그러니까. 자기 은천이요? 이러면서. 누가 영어 선생님이? 네. 이러면서. 거기 선생님 약간 맛이 갔을 때는 저랑 같이 뭐 술 마셨을 때라고. 뭐라고? 은천이 어떻게 사람 이름이지? 저희 초등학교 이름이 아니야. 은천 초등학교. 아니 은천이 사람 이길 수도 있지. 신기했어요. 그럼 은천. 그 영어 선생님도 별로 나이 안 많겠네.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박은천 선생님 자체가 그렇게 안 많잖아. 에이 그래도 애가 있으시지 않아요? 아니 그 뭐 애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데 얼핏 봤을 때 마스크 써서. 쌤보다 어리지 않을걸요? 근데 2번도 비슷하게 풀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번도 제곱해서 x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내적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개념을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설명을 해줘야죠. 내용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 진짜 윤혜리 쌤 나왔으면 좋겠다. 나중이니까. 유네미는 차라리 AP 나왔으면 좋겠다. 유네미는 좀 아 근데 고급 수업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벡터 내적? 되게 느낌 나? 아니야? 느낌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너희들이 학기 중에 들으면 요 부분 같은 경우 더욱더 이제 잘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 요거는 겨우 2단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고급 수학 같은 경우 학기 중에 되게 빠르게 흘러갈 거야. 그러면 핵심 포인트들만 짚어가면서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절대 평가 이런 건 아니죠. AP는 AP랑 고급 수학 다 절대평가 아니야? 그래요? 아, 둘 다 절대예요. 아니야? 아니 근데 어차피 요즘 등급이 참 나오잖아요. 내신은 뭐야? 상관없죠.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번에 진짜 1학년들 있잖아. 네. 기한? 와 진짜 계절. 이게 중간고사 때 그 난이도 그 실패 진짜 전형적인 형태. 계속. 저도 그랬는데. 근데 아니야 우리는 약간 특이해서 우리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다 틀려줘가지고. 아, 그런가? 근데 아니 그 유네미 쌤이 첫 페이지였는데 똑같이 해주고 애들 다 거기서 보내잖아. 근데 그래서 얘네들 중간고사 때 엄청 성적이 낮았거든요. 기말을 진짜 이보다 더 쉬웠어. 우리 막 우리도 100점 쏟아지고. 맞아요. 저희도 그랬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바보들 같아 진짜. 적당히 내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떠냐면 이게 A가 약간 애매한데 이 기하를 열심히 해야 되나? 약간 거기서 선택의 갈림길이. 아, 그냥 무난하게 B. 그러니까 B 노리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아. 근데 그럴 때 되게 신기한 건 공부에도 이거 안 돼요. 정보. 자, 볼게요. 22번. 22번이요?
여기에 수직이라는 게 무슨 벡터에서 수직은 무조건 뭐다? 내적이 있을 거예요. 0이다. 아 그럼 두 개 내적 시켜서 그렇죠. 0이라고요? 그래서 아 오케이. 아 내적과 관련해서 조금 몇 문제 한두 문제씩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풀어봐요. 슥슥. 스칼라 3등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요. 실제로 책에 외적이 나와. 한두 페이지 정도. 한 두 페이지 정도 나와, 외적이. 행렬이라는 게 그냥 미적분학에서 나오는 천형대 수학에서 나와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행렬이라는 거. 아니, 니네 물리 시간에 외적하잖아. 외적했죠. 근데 행렬은 안 배웠죠. 그러니까 외적할 때 이렇게 두 개 써놓고 이 연산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y1z2 마이너스 y2z1 i 그 다음에 빼기 j 더하기 k.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뭐지? 외적을 그냥 표현만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네. 자기장 뭐 수직이다 약간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아내는 게 A 외적 B잖아요. 네. 그죠? 감싸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거하고 FBI 하는 이유가 얘네 둘하고 동시에 수직인 벡터 찾는 거잖아. 그죠? FBI. 이건 까먹을 수가 없어요, FBI. 아니 FBI 뭐예요? 그니까 처음 들어보네. 진짜? 네. F 힘. 이거 개꿀인데. 그 다음에 근데 이거 내신에서 쓸 일이 있었어? 아니 중학교 때 아니, 이건 자기장 전력 아니 그래. 전력 그거에서 아 그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기 쉽게 FBI 그리고 이게 바로 플레밍의 아시죠? 오른손 법칙인가? 왼손 법칙. 왼손 법칙이야? 아 이게 어느 게 오른손인지 맞아요. 기억 안 나. 헷갈려요. 이게 FBI인가? 이게 FBI. 그거 모르면 알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알았는데 까먹은 거예요. 아무튼 아 이제 물리할 일 없음. 화생도 쓰고. 선생님은 물리가 딱인데. 아 대학교 와서 하면 이제 그냥 아이 자기가 자신 있는 거 하면 돼. 자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A, B가 이루는 가계 크기라는 것 자체가 A 내적 B가 과연 뭐냐 이거죠. yes.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K라고 놓고 그럼 얘는 2K가 될 거고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A 내적 B가 보시면 여기에 K제곱 4K제곱 그러면 8K제곱 마이너스 K제곱 K제곱 되겠네요. 그 말이 즉슨 얘는 K제곱이라는 거는 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세타는 3분의 8이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적은 제가 연산을 하면서 아 맞아 이거였지.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벡터를 다른 하나의 벡터에 정사용시켜서 그 크기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좌표로 했을 때는 x좌표, y좌표, z좌표끼리 곱해서 더해준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외적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야기를 좀 짧게 할게요. 짧게 거의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외적 우리가 벡터의 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곱셈 기호를 쓰는 것 자체가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쓰잖아요. 이게 내적이고 벡터에서는 이게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걸 보통 이제 내적 외적이니까 이너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점이기 때문에 닷 프로덕트, X차 하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때 내적을 지금 좌표로 하는 걸 해봤잖아요. 그럼 외적도 좌표로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외적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내적이 뭔지 봤으니. 그러면 외적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벡터와 이러한 벡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좀 다르게 뭐 상관없죠. 자, A 곱하기 B. 자, 이 둘의 차이는 얘는 연산 후에 스칼라가 나와요. 근데 얘는 연산을 해도 벡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x, y, z라 그러면 얘는 어떠한 의미냐? 얘랑 이걸 바꿔볼까요? 내적해서 0이고요. 얘랑도 내적해서 0인 벡터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듯이 이런 A 벡터와 B 벡터와 동시에 수직인 이러한 벡터를 찾아내는 게 이거예요. 외적. 됐죠? 자,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X, Y, Z라는 세 개의 문자에 관련해서 식이 꼴랑 두 개밖에 없어요. 식이 꼴랑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 보시면은 거기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립해서 풀어낸 것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X, Y, Z 값이 모두 다 구해지죠.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서 뭐 X를 소거한다? 그럼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이면 1번식에다가 X2를 곱하고 2번식에다가 X1을 곱해서 빼면 X가 날아갈 거고 그 다음 그러니까 날라갈 거고 그러면은 이제 y하고 z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y1 순서를 바꿔요. x2 y1 마이너스 x1 y2 y 더하기 x2 z1 그 다음에 x1 z2 아니야? 그죠? x1 z2 g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야 봐봐라 2x-3y는 0에 딱 떠오르는 해는 3, 2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y는 이거에 이렇게 바꿔줘 버리면 y 값이 x1 z2 마이너스 x2 z1 뭐 이런 식으로 z는 x2 y1 x1 y2 뭐 이런 식으로 해를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상수배 여기에 상수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거에서 이제 이쁜 걸 좋아하겠죠. 야
이거 통일하자. 그래서 얘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은 야 이거 빼기 이거보다는 이게 이쁘지. 그죠? 1, 2, 2, 1 이게 이쁘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이거에 마이너스 9를 붙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G1 X2 마이너스 G2 X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라임으로 X는 뭐가 되겠어요? X는 Y1 Z2 마이너스 Y2 Z1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런 뭐가 느낌. 지나간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값을 이제 거기 표기를 했는데 이게 외울 게 아니라 너네들 혹시 머릿속에 신발끈 정리 기억나? 신발끈 정리 2분의 1에 이렇게 써가지고 크로스 해가지고 빼던 거 네. 이게 4개짜리도 있는데 2개짜리도 있잖아. 한 점이 원점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실제로 외적은 하는 방법이 두 좌표를 이렇게 놔요. 대신 이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알겠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A 외적 B랑 B 외적 A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차례대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걸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보통 이제 IJK라고 쓰는데 일단 얘는 요 라인이 아닌 나머지 두 라인에 대해서 크로스해서 빼주세요. Y1 Z2 마이너스 Y2 Z1 이렇게. 그래서 이건 실제로 I 벡터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아는 이원 벡터예요. 단위 벡터.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J는 뭐겠어요 그럼? E2 K는 E3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부호가 중요한데 요 친구의 얘네들 할 때 이것 빼기 이거란 말이야. 언제나 이것 빼기 이건데 X1 Z2 마이너스 X2 Z1 J인데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 마이너스. 그럼 실제로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은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야 같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왜 붙는지 다시 그려주세요. 마이너스 왜 붙는지는 중요하잖아요. 네? 이 결과물을 여기서 쉽게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붙인다. 뿔만 뿔이 반복돼.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얘니까 얘 가지고 이제 크로스 해줘야지. 이게 x1, y2, x2, y1. 요게 외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벡터로 표기됩니다. 거기 밑에 있는 예제 그거 3, 4 마이너스 2, 0, 1 저렇게 해서 한번 해봐. 거기 답 나오고. 외적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잘 쓸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편하죠. 그게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일단 그거 한번 계산해보고 거기 밑에 있는 예제 그거 딱 저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만 되면 돼. 근데 그거 제대로 안 알려준 거 아니에요? 뭐가? A 그거 외적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서. 그러니까 앞에 순서대로. 보통 앞에 순서대로 나와. 그러니까 얘, 내, 외적 얘 이렇게 되게. 너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 근데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요. 응. I는 가장 오른쪽 두 개인 거. 그러니까 I 라인 빼고 I 라인을 빼고 나머지 J 라인 빼고 나머지 K 라인 빼고 나머지 대신 언제나 이거 빼기 이거. 그런데 부호는 뿔맛뿔. 진짜 세상 어지럽지. 왜요? 별로 어지럽진 않은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딱 요 라인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X가 YG 할 때 1, 2, 1 요 순서면 Y나 Z도 똑같아요. 우리가 순환이라는 게 있잖아. Y면 GX이기 때문에 1, 2, 1 마찬가지로 Z도 1, 2, 1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내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매번 계산하기 힘드니까 저런 식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특수 해인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저희가 구한 게 그 외적 중에서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네. 무수히 많은 외적값이 있잖아. 네. 그러면 외적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없다. 그냥 이거다고 그냥 그렇지. 정의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바꿔주면 보호가 마이너스가 생겨. 그래서 거기서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그러한 이유를 거기 간단하게 다 정리해놨죠. 그래서 외적의 성질 이런 것들 거기 손가락 모양도 있고 이래서 FBI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혹시 너희들 내적에서 삼각형의 넓이 기억나요? 내적에서요? 기억이 나겠어요? 이건 공간에서도 성립하는 거거든요. 요 삼각형의 넓이. 네. 잘 봐. 넓이는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그쵸? 그럼 이 AB라는 거는 여기서 벡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근데 우리는 내적에서 분명히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 대신에 코사인 세타를 써먹기 위해서 마치 헤론의 공식 유도할 때처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자리에 누굴 가져오느냐? 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얘를 슬쩍 안으로 밀어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요게 평면 벡터에서 x1, y1, x2, y2에서 전개했을 때 나온 그 식이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신발끈 정리가 있는 거. 헤론의 공식이 뭐였죠? 해보는 공식. 해변의 그렇죠. 세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넓이 S는 루트 S, S-A. 저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넓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 외적으로도 삼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라는 거죠. 여기 없죠. 오른쪽에 뭐가 없어? 생각해. 이거 한 거요. 지금 이거? 네. 저 앞에 있지. 예. 앞에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외접은 두 번째 글 마지막 글로 어떻게 넘어가시죠? 이거에서 이거? 아, 만약에 이거는 이제 만약 평면을 평면이면 이게 x1, y1 되면 얘가 x2, y2 그거를 여기다 다 때려 넣는 거지. 그럼 저기 나와요. 그래서 기억났어요. 그래서 외접은 일단은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삼각형 그래도 외적인 삼각형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23페이지에 보면은 그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하는 그 삼각형의 넓이가 거기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공간에 있는 한마디로 두 벡터로 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 저거에서 그야말로 A를 x1, y1, z1 그러니까 A 때 OA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기했다시피 내적으로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가져야 돼요. 공간에서. 자, 그런데 한번 그냥 이거를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눈으로 보는 게 이제 편하거든요. 벌써 하기 싫은데. 9개잖아요. 9개고 여기 이제는 일단 마찬가지로 똑같이 9개인데 일단 x1 제곱, x2 제곱이 날라가고 그죠? 날라가고 여기에는 그 이외에 x1 제곱, y2 제곱과 x2 제곱, y1 제곱하고 여기에는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이 x1, x2, y1, y2를 데리고 와. 오케이? 그럼 아까 얘의 제곱이 되지? 그런데. 아, 5까지. 이게 왜 억하야? 왜 그렇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가 뭐냐? 2분의 1의 A 외적 B의 절대값. 어떻게 그러세요? 이 끼워 맞추는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끼워 맞추냐? 이거 왜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몇 개 하겠지. 오케이? 근데 그 지워지는 건 왜 지워지는 네? 그 S1이 그냥 전개한 거야. 아 전개했지. 그냥 전개한 거. 전개해서 따로 묶어주는 거야. 아 응. 오케이? 근데 외적의 정의가 무엇이냐 말하면은 두 벡터 중 하나 벡터에 대해서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어진 두 벡터의 동시 수직인 벡터를 찾는 거야. 외적이라는 거야. 다만 그러기에는 무수히 많은 벡터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의 벡터를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외적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고 딱히 가끔씩이나 이제 아직 언급할 일이 잘 없어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칼라 삼는 것 같은 수영이.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거기 23페이지에 있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는 블라블라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너네들 심수2 책에 보면은 벡터 나오죠. 그래요? 심수2 책에 보면은 너희들 지금은 너희들이 적분하고 뭐 통계밖에 안 했지만 그 사이에 딱 껴있어요. 벡터가. 거기에서 한 2페이지 있는 그 분량 안에 이 문제가 이렇게 딱 끼어있어. 왜냐하면 수학에서 외적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면서도 이따가 외적을 한 2번 정도 한번 언급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개웃겨. 그리고 오늘 응. 5시에 끝나나요? 아니요, 4시. 네, 매번 3시간.